안녕하세요. 주변수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이 월요일 날 투자 주의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을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극단적으로 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산 과연 어떠한 지금 추가적인 새로운 좀 날것의 호재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영상에서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는 이제 오픈 AI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바로 이 샘 올트만 이 양반인데 지금 오픈 AI는 아마존으로부터 1,000억 달러 조달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1,400조 원이죠. 1,400조 원의 펀딩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 양반이 이렇게 돈을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그냥 돌아가지는 않고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오픈 AI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들이 자, 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두산의 새 호재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픈 AI의 행보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림의 떡은 아닙니다. 예, 진짜 오색 떡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샘 올트만이죠. 오픈 AI가 이제 SMR 이거를 어떤 기업이랑 하고 있냐 아시다시피 오클로입니다. 오클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클로의 움직임을 잘 추적을 해야 돼요. 이제 지난 11월이었죠. 11월 달에 이제 해결로 시설 설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11월 12일입니다. 이때가. 근데 11월 20일 날 바로 어떻게 했다? 오클로가 SMR에 대한 원전 기자재 공급망 확보에 바로 박차를 가했어요. 설계 승인을 받자마자.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클로가 또 12월 달 이달에 연료 제조 시설 예비 안전 분석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SMR이 있어가지고. 그럼 얘네들의 진행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두산과 지금 SMR 주기기 관련해서 발주가 직결이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예비 안전 분석이 이게 이제 PDSA라고 하는데 이 PDSA가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원자로 건설 허가에서 가장 큰 기술적 산을 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연료 제조 시설이죠. A3F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조립 착수는 하드웨어 구현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제 남은 퍼센테이지가 17.6% 정도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4%는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 예비 안적 분석 통과 자체가. 그러면은 남은 17.6%는 뭐가 남았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미국의 NRC죠. 원자력 규제 위원회.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최종 건설과 운영 통합 허가 COL. 요게 지금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얘네 SMR 관련해서 죽이기 소리 들려오겠네. 이걸 우리가 남들보다 미리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니, 그럼 얘네들의 오클로의 SMR이 있어서 두산이 콩고물이 떨어지냐? 콩고물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이 결정적인 단서들, 인과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오클로가 원전 기자재 공급망 확보를 박차하기 위해서 지멘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지멘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인과관계가 여기서 나와요. 지멘스 에너지랑 지금 터빈이죠. 여기 보시면은 원전용 증기터비와 발전기를 지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자로 내부의 핵심 하드웨어죠. 이 주기기. 이 주기기의 사양이 확정이 되었음을 시사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멘스의 터빈 같은 경우에는 오클로의 원자로에서 나올 정확한 압력에 맞춰서 이 압력에 맞춰서 이 터빈을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클로가 지멘스의 원전 증기 터빈을 지금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오클로 SMR의 원자로에서는 이 정도 압력의 증기가 나와요. 라는 지금 반증이고 이 부분 이 정도 증기가 나와요 라는 것은
지멘스에게 원자로에 대한 설계도도 같이 넘겼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지멘스의 증기터빈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받아서 돌아간다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증기의 온도와 그리고 이제 압력, 이게 이제 원자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출력에 따라서 증기의 압력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멘스가 터빈을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원자로의 설계가 빼도 박도 못하게 끝났다라는 반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양복점에서 여러분들 양복점에서 손님이 이제 이 소매 이거 단축구멍 다 만들어 와서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손님이. 그러면 양복점의 이 재단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재단사는 그 사람의 몸 치수는 완벽하게 재어놓은 상황이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몸통 크기가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소매에 단축구멍을 또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뭐 소매부터 만드는 재단사는 전 세계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오클로가 지멘스에게 증기터빈을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원자로의 사이즈까지도 다 치수 끝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제작 평가. 이게 누가 주체가 됐느냐? 지난 5월 달에 한수원이 이제 4세대 SMR 기술에 대한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대충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때 오클로와 한수원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클로가 설계사예요. 오클로가 설계하는 애들이고, 지금 오클로가 원하는 이 SMR, 이게 꿈의 SMR입니다. SMR 중에서도 완전 끝판왕이에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SMR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클로는 이 꿈을 설계를 했는데 이 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한수원에게 좀 평가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은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했느냐, 주요 기기의 제작성 검토, 그러니까 제작 가능한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과 꿈을 타협을 해서 이렇게 주요 기기의 스펙을 만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은 자, 이 주기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수원에게 조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사실상 두산과 한수원밖에 없습니다. 한수원이 오클로의 제작성을 검토를 한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장에 맞춰서 설계를 조정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공급망의 종속성이 지금 종속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클로에 있어가지고 한수원이 다 봐주겠다. 너가 꿈을 실현할게 할 때는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내가 봐주겠다. 그 한수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 주기기 제작은 이 뭡니까? 오클로의 SMR 스펙을 보면은 두산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기존 경수로 3세대와 4세대 고속로 SFR의 물리적 지표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이제 오클로 거예요. 오클로 게 이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원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끓는 점이 800도 이상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왜 꿈의 SMR이냐면은 이제 이 핵폐기물이죠. 이게 4세대 고속로인데 버려지는 이 핵폐기물들을 다시 이걸 연료로 또 사용을 해요. 연료로. 그래서 70% 정도의 핵폐기물을 줄여줍니다. 줄여줘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800도,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거잖아요. 이 뜨거운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자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버텨야 돼. 그러면 그 버티는 소재를 만드는 단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뭡니까? 자, 이거를 담당한대, 여러분들. 이 꿈의 SMR, 오클로코. 왜냐면은 테라파워도 나트륨 SMR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클로 거랑은 형제 모델이에요. 형제 모델입니다. 근데 테라파워도 두산한테 유수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줬다고.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이 형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테라파워의 SMR은 오클로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가 좀 더 큰 중형차고, 오클로 거는 초소형 전기차 느낌인데 뭐 기술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실상 자,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나트륨이 800도가 넘어야 끓어.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앞으로 더 꿈의 SMR이라고 불리우는 토륨 원전. 지금 중국이 고비 사막 한가운데다가 여러분들 원전 박아놨잖아요. 말뚝처럼. 토륨 원전. 그러니까 토륨 원전은 1400도를 버텨야 돼.
토륨 원전은. 근데 이 1400도를 또 버티는 건 또 두산이 갖고 있어. 그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의 SMR에 있어가지고 테라파워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형제 모델이기 때문에 오클로의 수주도 한수원의 제작 평가를 하니까는 같이 받는다라는 반증이고, 근데 한 발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초월의 SMR, 초월 SMR인 토륨 원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담당한다라는 반증까지 우리가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거 언제 그럼 착공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파이썬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파이썬으로 돌려봐서 이제 뭐 구속 조건 주고 변수 넣어주고 했는데 이거 100억 번 정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개발자 친구랑. 근데 이제 대략 착공 예상 시점이 26년 2분기에 할 확률이 대략 94.2% 정도로 나왔습니다. AI는 이렇게 지금 뭐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전이나 이제 2분기죠. 2분기 정도 맞춰서 이제 오픈 AI 쪽, 오클로 쪽에 SMR 발주를 또 받는다는 반증도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바라봤을 때 오클로의 수주 이 부분까지 확정된 미래의 수학적 잔차일 뿐입니다. 수학적 잔차. 그러니까 오클로가 종이 위의 원전이 아니라 실제 조립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멘스와 오클로 파트너십 발표 직후에 이제부터 원자로 본체 수주를 위한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오라클.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오라클 또 급등했죠, 갑자기. 오라클도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했으니까는 한 달이 걸쳐서 오라클 쪽에 지금 수주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50년대 미국 서부 골드러시를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골드러시 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금을 캐는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밥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곡괭이 들고 금을 캐려고 하는 이러한 광부들에게 밥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밥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 못합니다. 청바지 그냥 찢어져도 찢어진 채로 곡괭이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밥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통행료만 따박따박 받는 기업인데, SMR만 납품하고 떴다방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그렇죠, MRO죠. 우리 뭐 군함 MRO 하듯이 자 납품한 이제 주기기에 대해서 MRO 수익까지 또 챙겨가니까 돈이 마를 일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 수익 챙길 수 있는 원자력 배터리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는 요거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